자,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어떤 기업에 주목해야 될까요? 저희가 좋은 미국 기업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신아메리카 드림. 오늘도 하나금융투자 해외 주식 영업팀 김현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그 제목을 보니까 미국의 보복 투자를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은? 이라고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네. 일단 지난 시간에는 사무자동화라고 해서 UiPath를 저희한테 소개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되게 그 사소한 서류 작업들을 로봇이 대신해주는 네, UiPath를 그렇죠. 소개해 주셨죠. 예. 자, 요즘 보니까 그 산업 자동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꽤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지금 뭐 시장도 사실은 좋은 상황이 아니고, 뭐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제 돈을 버는 기업, 그리고 네. 앞으로 돈을 벌 것 같은 기업들을 좀 봤을 때 이 사무 자동화 관련된, 그러니까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판단을 조금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UiPath라는 이제 뭐 사무 자동화는 조금 이제 생소한 분야이긴 한데, 네. 원래 우리가 이제 제조업 자동화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예, TV에서도 많이 보고, 뭐 우리나라 뭐 김밥 같은 것도 사실은 뭐 자동으로 막 말기도 하고. 제가 가끔 가는 그 커피숍에서는 커피도 예, 로봇팔이 직접 커피도 로봇이 만들어주기도 하고. 하고요.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자동화 시설들은 사실은 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게 이 자동화 관련 기업들인데요. 이 나스닥 뭐 어제는 조금 오늘은 좀 올랐지만은 계속 조정을 받았고, 미국이 결국은 경기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주요 선행 지표들이 막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 실물 경제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계속 움츠려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뭔가 조금 투자를 할 것도 조금 나중으로 미루고, 뭐 상황이 워낙에 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뭐 실적 추정치도 사실 발표도 못할 정도로, 맞아요. 네. 예, 굉장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시 그게 정상화가 된다면 사실은 제일 주목해봐야 될 게 기업들이 투자를 다시 진행을 할 거고, 네. 그러면 그 기업들이 어떤 곳에 투자를 할 것인가. 혹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일단 그 팬데믹 당시에 네. 인력 구조 조정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이제 팬데믹이 좀 종료가 되면서 다시 인력을 끌어들이기도 하겠지만, 인력을 끌어들이는과 동시에 이게 산업 자동화, 그러니까 로봇팔을 더 많이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코로나라는 걸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좀 처음 겪어봤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그렇게 된다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자동화를 도입하는 게 좋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할 거고요. 작년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투자를 많이 못했던 기업들이 다시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초점을 맞출 부분이 바로 이 자동화 투자. 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스마트 팩토리라는 얘기도 계속 네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도 다 겪었겠지만은 뭐 공장 내 집단 감염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골치가 아팠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자동화를 미뤄왔던 기업들도 이제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또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설비 투자를 자동화를 시킨다면은 굉장히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좀 유리한 점이 많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인건비 올라가야 되는데 로봇한테는 인건비 올려줄 필요 없으니 그렇죠. 뭐 그런 논리도 되긴 되겠네요. 뭐 네네. 재미삼아 한 얘기지만 어쨌든 UiPath를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주셨고, 오늘은 로크웰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해요. 어떤 기업일까요? 예, 이제 로크웰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은 이제 제조업체를 위한 산업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네. 예, 그 산업 자동화를 위해서 장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은 1903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렇게 오래된 기업이에요? 네, 처음에는 이제 전기 모터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를 네네. 만들던 이제 회사였는데, 뭐 알렌 브래들리라는 브랜드가 좀 유명해요. 뭐 공장 쪽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아실 거고, 네. 그래서 뭐 디지털로 동작하는 전자장치 PLC라는 거를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1920년도에 라디오 보급에도 한몫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 사용되었던 다양한 장비들, 그리고 1950년에 TV 보급했을 때, 그리고 아폴로 11호. 네.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가 있는 그런 전자 부품에는 다 이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무언가의 장비가 사용이 됐다라고 네. 뭐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전 세계 최초로 공장 작업장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네. 예, 70년대예요? 예, 1970년에 그걸 만들면서 공장 자동화 기초를 만든 기업이기도 합니다. 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진출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진출한 건 1985년. 네. 예, 굉장히 이른 시기에 진출을 했었고 2002년에 삼성전자의 PLC 사업 부문을 인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 자동화 솔루션이요. 최근에 이제 한 단계 좀 레벨업을 했다라고 네네.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통합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로크웰이 이제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라는 이제 뭐 단어를 쓰면서 구축을 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생산 현장하고 경영까지 하나로 연결을 해서 이제 자원을 뭐 최적화해서 배치를 가능하게 한다든지 뭐 리스크를 줄이는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예전에 나이키 얘기도 한번 하면서 그런 네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뭐 신제품을 개발해서 예, 매대에 올리기까지 3, 4주면 되고 그러니까요. 이미 개발이 끝난 것 같은 경우에는 한 3일이면은 예, 거기다가 넣을 수 있다라고 네네. 하는 정도로 이게 점점 빠르게 될수록 재고가 당연히 줄어들고요. 재고가 줄면은 그만큼 또 비용이 세이브 되는 거고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한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리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로크웰이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막 혁신기업 찾으면서 그 뭐 기껏해야 10년밖에 역사와 전통이 안 된 기업들 생각하고 이렇게 1903년에 설립된 120년 된 기업들은 굉장히 좀 고리타분할 것 같아 생각하지만 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게 이 기업들이 계속 혁신을 했기 때문에 또 버틸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 로크웰도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진짜 시대별로 지속적인 혁신을 이뤄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뭐 좀 인수합병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연구 개발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좀 쏟아붓고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이제 로크웰 사업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네네. 드리면 사실은 지금까지 사업 분야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네. 이렇게 이제 나눴었는데 근데 지난번에 이제 2월달에 연간 실적 발표할 때 로크웰이 이제 사업 부문은 우리가 앞으로는 3개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네.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장치라든지 소프트웨어, 제어, 라이프 사이클 서비스 이렇게 이제 3가지로 나눴거든요. 지능형 장치,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네. 제어 라이프 사이클.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지능형 장치라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 부분일 거고 네네. 소프트웨어 및 제어는 소프트웨어 부분일 텐데 그렇겠죠. 라이프 사이클 서비스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거 혹시 AS까지 해주겠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뭐 토탈로 다 이제 코어를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컨설팅, 전문 서비스라든지 솔루션 제공, 유지 보수 그리고 이제 센시아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거기랑 합작 투자 부문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센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네네. 센시아라는 거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크웰이 2019년에 그 슐름베르거라는 미국의 그 유전 관리하는 네네. 기업하고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센시아는 뭘 하는 기업이냐면은 석유랑 가스 쪽에서 뭐 탐사부터 시작해서 네. 뭐 모든 과정, 시추라든지 이 과정을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디지털을 통해서 통합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업체들이 없었는데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고 그 표준을 센시아라는 기업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전 과정을 그러니까 뭐 탐사부터 시작해서 설비를 어떻게 뭐 배치를 할 거고 그리고 수출 어떻게 하고 수출해서 어떻게 그거를 뭐 뽑아낸 다음에 이제 뭐 운송을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가 된다면 뭐 가장 좋은 거는 역시 비용 절감.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뽑아내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네. 뭐 이런 시스템을 점점 이제 도입을 이제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지금 사업 부문에다가 같이 묻혀가지고 발표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센시아는 이제 로크웰이 한 53% 지분 갖고 있고요. 슈른버거가 47% 가지고 있는데 네. 시작할 때부터 전 세계 80여 개국에 1000명 직원을 고용을 해서 네. 그때부터 이제 벌써 사업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수주를 계속 받으면서 성장을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센시아는 그러면 상장 기업은 아닌 건가요? 예, 상장 기업은 아니죠. 네네. 그래서 그 센시아에서 나오는 매출이 지금 로크웰의 그 라이프 사이클 쪽 부문에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로크웰이 사업 분야 3개로 나눠서요. 이제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라는 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경쟁자가 많아서 뭐 시장 점유율을 얼마 차지하지 못한다 이러면은 좀 그래도 성장성에 약간의 의구심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로크웰은 혹시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어떤 위치를 갖고 있을까요? 이제 공장 자동화 부분이라고 한다면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는 독일. 네, 그렇죠. 그리고 일본, 네. 예, 딱 그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미쯔비시 전기, 독일의 지멘스,
그리고 스위스 ABB라는 기업도 있고 네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다 경쟁사들인데 로크웰이 뭐 사실은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 뭐 기술력이 뒤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가 최근에 이제 가장 설비 투자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 대표적인 두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섹터요. 예, 네. 섹터. 하나는 전기차, 아, 그쪽이겠죠. 네.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아, 네. 예.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특히나 뭐 전기차도 그렇지만 반도체도 미국이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네네. 뭐 우리나라 뭐 기업까지 불러가지고 그렇죠. 얘기할 정도로 네. 지금 설비 투자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런 뭐 전기차랑 이제 반도체가 설비 투자가 될 거면 당연히 미국 기업을 써야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네. 당연히 로크웰이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물론 기술력이 딸리지도 않지만 네네. 분명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라는 점이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사실 로크웰은 한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네네. 예, 뭐 직원도 한 24,000명 정도. 지금은 미국에서 매출이 한 60% 정도, 유럽에서 20%, 아시아에서 14% 정도 되는데 네. 지금 중국 쪽에 또 투자를 많이 해서 중국 쪽 매출을 많이 늘리려고 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크웰이 이제 하는 이제 기업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 이제 주로 이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그 일반 제조업 분야 뭐 이런 데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게 매출 비중이 한 25%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오일이나 가스, 채굴, 금속, 화학 분야 이런 게 이제 매출의 한 30% 정도, 35%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음식료라든지 그리고 생명과학, 바이오사이언스 쪽이나 재생에너지 이런 쪽이 전체 매출의 40% 정도 됩니다. 야, 사실 요즘 핫한 그 자동차와 반도체 여기에다가 최근 이 바닥 딛고 올라서고 있는 원유 쪽 여기에다가 생명과학 쪽 다양한 걸 다 하네요. 그렇죠. 워낙에 뭐 대부분의 제조업 관련 네. 기업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을 하다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뭐 앞으로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이 로크웰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업에 꼭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꼽아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뭐 기업들의 투자가 확산된다라는 게 이제 예상이 아니고 네네.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차트도 나오고 있는데 네. 코로나로 인해 사실은 주춤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사실은 빠르게 사실 기존의 실적 회복을 하기도 했는데 점점 더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실적 발표 때 뭐 발표를 했지만 지난 분기에 수주만 20억 달러를 받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때문에 사실은 조금 주가가 눌려 있는 상황이고 뭐 그 와중에도 사실은 주가 수준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주들이 계속 될수록 뭐 점점 더 주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자동차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이런 거 다 찾는데 이런 거 다 갖고 있는 로크웰. 이거 괜찮네요. 좋습니다. 자, 로크웰 오토메이션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금융투자 해외 주식 영업팀 김효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